자, 이번 시간에는 겁재하고 정재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겁재하고 정재. 이 두 가지가 사주를 보는 큰 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재가 사주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겁재는 없고 정재만 있는 사람이 있고, 무게 중심이 이제 정제스러울 수 있고 또 겁재스러울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없을 수도 있고, 근데도 이제 한쪽으로 방향성이라도 좀 생기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하고 정재를 이해하는 관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겁재는 좀 외부에 머물러 있고요, 정재는 내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 사람을 챙기는 거, 이건 무조건 이제 정재죠.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역, 늘 만나던 사람, 하나의 패턴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정제스러운 일상들이고요. 겁재는 정제스러운 면들이 당연히 있겠죠. 겁재라고 뭐 정말 이상하게 살고 특수적으로만 살고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이제 본인만의 특색이나 개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만의 특색이나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겁재는 정재하고는 다르게 항상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지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겁재가 원래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 있죠. 집안에서 어떤 유산이라든지 가업을 물려받을 때도 그렇고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재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내가 원래 장남인데 동생이 또 생겨나가지고 후계자를 나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 동생한테 물려준다든지 처남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여잔데 부모님을 다 모시고 일하는 실무자예요. 근데 나한테는 잘 안 챙겨주고 남동생이나 막 오빠한테 유독 더 많이 챙겨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이런 것도 이제 좀 따라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겁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다 혼재돼 있어요. 정재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겁재라고 또 흉신이잖아요. 무조건 또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겁재는 나쁘고 정재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보는지, 그리고 또 겁재의 좋은 면은 어떻고 또 정재의 나쁜 면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쌓는 방식, 겁재하고 정재의 쌓는 방식. 정재는 돈을 쌓아두고 겁재는 할 일을 쌓아둔다. 이게 돈을 쌓아둔다는 얘기는 꾸준히 차곡차곡 자기 할 일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역 밖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루틴이나 생활적인 게 항상 거기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그게 정재입니다. 근데 겁재는 자기 영역을 이탈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만한 가치가 있고 재밌어 보이고 뭔가 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거 되죠. 호기심. 그러니까 이제 겁재는 이제 호기심이나 어떤 새로운 거 있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루한 거를 못 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재는 지루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일단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게 할 게 없다. 무조건 먹고 살려면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와 책임 같은 거죠. 겁재는 도태라는 키워드가 따라옵니다. 도태.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데 잘 풀리는 사주도 있잖아요. 겁재가 있다 해서 그 겁재가 있는 사람이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 겁재가 있는 사람의 주변 형제나 친구들이 이제 도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떨어지는 거야.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향 같은 것들이 내가 월등하게 뛰어나고 그 겁재들을 오히려 내가 좀 케어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겁재가 어쨌든 본인의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무만 무조건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겁재는 이제 할 일을 쌓아둔다 이렇게 적어놨죠. 할 일을 쌓아둔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반찬 만들고 식물 물 주고 동물 뭐 사료 먹이고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내가 안 하면은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의무적인 거 있죠.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할 일이 쌓일 만큼의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제가 열심히 돈을 쌓아두지만 이거를 무조건 자기가 다 쓴다고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정제한테도 갖다 대면은 돈을 내가 다 벌었는데 결국 쓸 때는 어디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를 빌려준다거나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정제로 내가 열심히 차곡차곡 이래가지고 돈 모아놨는데 결정적으로 돈 쓰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겁재 역시 본인이 일을 막 쌓아둡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금호태만이죠. 내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원래 해야 할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하느라 기존에 해야 할 일들 쌓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쌓여가지고 막 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누가 대신 해결사로 나타나가지고 한 큐에 막 해결해주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재에 대한 키워드가 좀 좋게 풀리려고 하면 자기의 어떤 생활에 침투를 해서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신의 도태된 부분을.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들. 가족관계에 대해서나 이제 부모님한테나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디가 나사 하나 빠진 부분들이 사람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겁재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재물적인 부분, 정제스럽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영역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대우도 그냥 시원찮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옆길로 새는 다른 곳에 눈길을 주는 이런 키워드를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내 사주에 있다고 해서 이런 키워드가 100%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할 가능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크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겁재를 설명할 때마다 다 맞을 수도 있고 나는 겁재가 있는데 조금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해당 사항이 없다,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그 겁재의 강약이라든지 또 겁재가 있는데 그걸 눌러주는 관살의 작용이라든지 재적인 부분이 더 강하거나 식상으로 이렇게 겁재를 설계한다거나 이러면 좀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키워드는 겁재라는 것은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도로 가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길로 남들이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자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겁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빌려 가지고 하는 이런 렌트의 코드가 있어요. 렌트, 렌탈 이런 키워드, 공유적인 부분 시스템 쉐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중고에 대한 키워드, 중고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사용 중에 대한 키워드. 내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고 있던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운에 의해서 이제 어쨌든 겁재든 정제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제가 좋고 겁재가 나쁘고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둘 다 이제 어쨌든 쌓는다는 키워드가 있죠. 정제는 이제 축적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차곡차곡 이제 같은 것을 이제 반복하면은 이제 쌓이는 겁니다. 겁재가 재물을 쌓기 힘든 이유는 중간에 이제 변수가 생길 때 그런 거죠. 한 가지를 오래 반복하기에는 조금 변수가 따라오니까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좀 힘들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쌓는 방식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키워드적으로 좀 볼 것 같으면은 겁재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다. 소위 말해서 부침성이라든지 넉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수는 보통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했을 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 가끔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반찬도 먹고 때로는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성을 주장할 때 이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변수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변수에 이 합리화가 꼭 들어가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계획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랜 2라는 것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가지 이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겁재가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좀 잘 살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만 생각해가지고는 나중에 또 골머리를 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 2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약속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잘 지켜주면은 플랜 2가 거의 잘 안 생기죠. 뭐 어쩌다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항상 플랜 2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원래 그 돈을 갚으면은 또 쓰려고 했던 예산이 있는데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되고, 약속을 했어요. 동업자입니다. 사업 파트너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해야 할 일을 이만큼 저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또 개인 영화 시간 또 즐기고 친구도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동업자가 일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9시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플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태만인 거죠. 근데 겁재가 있다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직무태만이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무태만일 수도 있고 그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직무태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재가 있다라는 것에는 그 직무태만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어디 가면은 겁재 맨날 일도 안 하고 뭐 놀기만 한다 그러고 정제 극하니까 뭐 사주 안 좋다 그러고, 근데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남한테 욕먹을 짓을 안 했어요. 내 사주에 겁재가 있는데. 근데 내가 어디 사주 보면 사주에 겁재 있다고 막 안 좋게 얘기하면은 황당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고 해서 그 겁재가 있는 내 사주의 성향이 그렇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부할 때 아 겁재는 안 좋구나. 그럼 이제 겁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너 겁재 있으니까 계획 잘 안 지키겠네. 거짓말 잘하겠네. 물건 잘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변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본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겁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한테 그런 뭐 쟁제를 때리고 뭐 직무태만을 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충분히 겁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PR을 직변해가지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겁재뿐만 아닙니다. 상관도 그렇죠. 상관 있는 사람들 뭐 팔자가 어떻다, 굉장히 말을 뭐 함부로 한다, 상관 경관치니까 뭐 남자 보기 안 좋다, 여자의 경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그럴 수 있고 본인이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좀 덜 된 상황에 이제 주변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이. 그러니까 관을 친다 해가지고 상관이 관을 치면은 내가 칠 수도 있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막 시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 그것도 이제 상관 경관인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상관이든 겁재든 이런 흉신을 볼 때 또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총 맞고 어디 뭐 죽고 다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다치거나 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재에 대한 이런 플랜 2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개념에서 파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묻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 내가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까, 노출된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대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리드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이제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겁재가 있는 경우에 남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자기의 시간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중에 또 겁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있으면 남의 시간을 뺏을 수도 있지만 자기 시간을 뺏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원래 6시까지 퇴근인데 누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느라 7시 반에 퇴근한 거죠. 시간 뺏긴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심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거 각오하고서 관계할 때 먼저 돈 쓰고 손 내밀고 친해지자 하고 다가가고 이러는 것도 다 리드하는 영역에 다 포함이 되죠. 대체로 정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좀 통이 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심하게 의심을 하고 뭐 이러지 않을 수 있겠죠. 통이 크니까 그래, 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아직 오래 관계가 진전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한번 좀 믿어봐야겠다 하면서 뭐 그런 정제도 있겠죠. 하지만 원래 정제는 친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내 생활에 침투하는 그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봤다고 그 사람 반가워하고 뭐 친한 척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날 언제 봤다고 계속 말 걸고 이러면은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면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분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계획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제라는 건 변수가 아니고 정수입니다. 정수만 두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정석적인 거. 그리고 익숙한 사람, 당연한 사람 있잖아요. 동네 친구, 가족들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누가 소개해주는 안전한 사람. 정제는 안전한 사람. 겁제는 불안전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 있죠. 생동감. 뭐 방송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인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다 겁제랑 관련된 키워드죠.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콘서트 보고 어디 여행 다니고 유명한 사람 막 사인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 노출돼가지고 이제 홍보되고 이런 것들, 홍보 마케팅 다 남의 일 해주는 겁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정제는 무조건 익숙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 그리고 계획대로 딱딱 아기가 맞게 계산된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정제고, 자기 것은 자기가 하자는 주의예요. 내 일이니까 누가 대신해 준다고 해도 절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왜 내 일을 네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겁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누가 해준다고 하면은 좋아하죠. 왜냐면 이거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겁제는 사방팔방에 할 일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겁제가 있는데도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겁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겁제의 기능들이 좀 약하게 작용을 한다. 근데 겁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꼭 널브러지지 않더라도 관심이 많아 막.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오는 연락을 굳이 차단하고 거부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제는 딱 자기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영역 밖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딱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것은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아까 쌓는다라는 키워드. 정제라는 것은 자기의 차곡차곡 쌓는 속성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게 맨날 새로운 것들 하면 쌓이질 않죠. 가지수만 늘어나지.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반복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루틴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정제는.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 항상 그 사람이 해오던 방식들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 틀을 잘 안 벗어난다.
이런 거죠. 근데 겁재는 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밌는 거를 좋아해요. 재밌는 거. 그게 이제 변수죠, 변수. 재밌는 거. 그래서 어디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했는데 학원 가는 도중에 이제 오락실 PC방 들러가지고 친구랑 잠깐 이제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30분 1시간 자리에 앉아서 게임하는 순간 학원 5시인데 이제 7시까지 이제 게임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걸려가지고 나름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뭐 변명도 될 수 있고. 근데 융통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겁재가 있는 사람, 변수에 항상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에 대한 부분, 남을 이해하고 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죠. 정제의 공감은 자기 영역에 익숙한 사람과 늘 자기가 해왔던 방식에 대한 공감이에요.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객관성 안에서 이제 공감인 거고, 겁재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왠지 그럴 것 같고 좀 타당하네, 일리가 있네, 이러면 이제 공감이 가능한데, 정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있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 보고 듣고 느낀 자신만의 어떤 루틴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걸로 이제 공감하는 그런 스타일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겁재하고 정제를 비교할 때는 항상 이제 할 일에 대한 것을 보면 되겠죠. 할 일. 겁재의 할 일은 내 것만 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것도 내 할 일이 될 수 있어요. 정제는 무조건 내 것에 대해서만이 할 일이 된다. 정해진 게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정제는. 그러면 내가 정제가 발달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생활에 침투될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친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런 연관고리가 없어. 지나가다가 만났어. 어쩌다가 스쳐 지나갔어. 그 사람하고 막 친해지고 싶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같은 동네 살거나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느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동선을 내가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노출할 수 있는 빈도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 정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뭐 이렇게 다가가고 막 그러면은 정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모르는 사람하고 갑자기 친해져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겁재라고 하면은 이제 겁재도 뭐 낯선 사람을 다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심심했거나 좀 좋아하는 사람의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부합하는 그런 비슷한 준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겁재는 낯선 사람인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관심사라든지 대화가 진행이 되고 변수에 익숙해지는 거죠. 적응하고. 그리고 내가 남의 걸 도와주면은 또 그 남도 나의 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겁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자. 네가 부족하면 뭐 내가 돈도 빌려줄 수 있고 품앗이 해줄 수 있고 나 필요할 때 너도 좀 해줘.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겁재가. 몸으로 퍼주는 것들이 다 겁재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좀 없으면은 와서 좀 일 좀 도와줘. 뭐 이삿짐 나르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와서 좀 거들어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들, 이게 겁재한테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하고 정제하고 십성을 공부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겁재에 이제 좀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겁재 흉작용. 겁재의 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제를 극한하는 것에서 오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겁재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변수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유지력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를 하자라고 했어도 그것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너무 장담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지킬 것처럼, 또는 자신의 말이 100%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때는 나중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오히려 자기가 정확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럴 수도 있으면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남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가면서 열린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한데, 이 겁재가 이제 고집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길인데 자기가 그냥 유지도 못하는데 계속 일 벌리는 거죠. 변수를 정수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자금 때려 붓고 투자하는 거죠.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는 것도 되고, 돈하고 여자 문제 뭐 이런 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제를 극한다는 것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새롭게 적응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또 플랜을 세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결정해서 한 가지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죠. 그럼 겁재가 있을 때 이제 해결 방안, 어떤 것이 좀 조절을 해주면 좋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좌우묘에 해당하는 겁재가 아닐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격국용신 같은 거 할 때도 걸록이라든지 월겁 합쳐가지고 녹겁격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정관을 용신을 씁니다. 비견겁재, 양인을 제외한 비견겁재는 정관을 쓴다. 양인은 이제 편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관으로 극을 한다. 이 얘기는 보통 겁재를 극해가지고 어떻게 두드러 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국가나 조직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겁재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예산이 오버가 됐어. 근데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 조직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쓰려고 했던 물건을 준비를 못했어. 근데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겁재가 좀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나마라도 이 정관으로 좀 잡아가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고 이제 번호를 매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도 정관이라고 하는 틀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예의는 지키는 거예요. 정관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근데 정관 같은 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겁재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거나 약한 거니까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불편해진다. 양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편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월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양인이 있으면은 정관보다는 좀 편관으로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대한 시스템은 비교적 좀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편관에 대한 시스템은 오래되지 않아도 효과가 좋은 거 있죠. 효과가 좋은 것들, 강제성을 띠는 것들, 현장감을 얘기합니다. 현장감. 정관은 보통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편관은 현장,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보고하고 그럴 시간이 없죠. 조치받고 그냥 임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이 좌우묘유가 겁재일 때, 겁재가 좌우묘유에 해당되면 이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의 경우에 편관이 있어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망한 사주냐? 망한 사주라기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야만 성공적인 건 아니잖아요. 좀 덜 안정적이어도 나름 롤러코스터 타가면서 가끔은 좀 대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재미있는 삶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이런 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관 사주면 망한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적응하면서 오히려 무법이 곧 법이다 일 수 있잖아요. 꼭 법이 있어야만 사는 건 아니니까. 법이 있다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관은 법이란 얘기죠.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좀 실용성이 있는 영역에서 겁재를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제를 극할 때 제일 흉하다는 겁니다. 겁재가 정제를 극할 때 제일 흉하다. 그러면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되겠죠? 자기 거 유지가 안 되니까 남의 거를 넘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본다는 게 뭐 안 좋은 얘기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 가능성 이런 걸 열어두고 같이 좀 하자 이런 거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제를 보겠습니다. 정제도 길신이긴 한데 흉작용이 있겠죠. 정제 흉작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인을 극하죠. 정제는 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신이 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극하고 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인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당연히 와야 될 문서잖아요. 이런 정인이 좀 좋은 영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상관없이 날 때부터 문서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집안이 잘 산다든지 부모가 내 명의로 뭐 건물 하나를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하려고 할 때 어렵지 않은 거 있잖아요. 시작이 어렵지 않은 것들. 그게 이제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인이 내가 시작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근데 정제는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편하게 일한다. 어떤 게 편하겠어요? 남이 대신 해주는 거. 근데 낯선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나 윗사람, 어른, 가족 그런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털을 오랜 세월 닦아놨다. 그럼 내가 물려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편하게. 근데 정제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뭐 가업을 승계를 받거나 뭐 물려받아가지고 뭐 한다선 치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것만 하는 것보다 본인만의 방식이 따라오는 거죠. 나만의 방식이 따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순조롭게 뭘 좀 넉넉하게 갖고 태어나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하나씩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또는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레벨업의 형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문의 영향을 받는 게 인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성을 극하는 게 재성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내 건강과 사회성이나 에너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돈이나 일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흉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다. 뭐 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죠. 편하게 일해야지 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요. 어디가 아파. 그러면 좀 편하게 문서가 좀 하나 지어주면 좋잖아요. 집을 기본적으로 거주를 할 때도 맨날 월세, 전세 이렇게 이사 다니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맨날 이사 다니는 게 일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편하게 일하기 힘든 거죠. 또 이제 뭐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서로 트러블 생겨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법적인 이런 공방하고 최근에는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이슈도 생겨가지고 내가 박아뒀던 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 다 이게 결국에는 문서적인 부분의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세입자 신세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정제라는 키워드 안에. 그러니까 이제 배속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2배속, 3배속 뭐 빠르게 쭉쭉쭉 해가나가고 막 속전속결로 막 끝내고 싶은데 잔머리를 못 굴리니까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는 것처럼 마이웨이로 하던 대로 해야죠. 대박수 같은 게 좀 잘 안 따라옵니다. 근데 또 뭐 정제가 있는 사람 중에 로또나 어떤 복권 당첨된 사람 사주 보면은 정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제가 있다고 해서 뭐 이런 대박이 무조건 없고 이런 건 또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제라는 걸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서 사는 이런 게 이제 정제라는 거죠. 이런 만큼만 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일을 100만원치 했는데 갑자기 250만원, 막 380만원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제를
좀 더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식신 내지는 이제 정관이 있으면 됩니다. 식신이 있으면 이제 식신 생재가 되겠죠. 내가 기존에 하는 일인데 거기에 식신이라고 하는 내 생산 능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정관이라는 게 있으면은 시스템이 갖춰진 거겠죠. 시스템. 식신은 생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제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정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 공동체 형성,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식신은 이제 생산 능력이니까 뭐 음식점을 하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뭐 수리점을 하든 내 기술 재주 가지고 벌어 먹는 거죠. 식신생재. 정관은 내 능력을 국가나 조직에 쓰는 거고, 예, 시스템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신생재,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만족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안 하고 안 벌고 싶으면은 일 안 해도 돼요. 한두 달 그냥 쉬자. 벌어놓은 거 쓰면서 아예 그냥 일 못하겠다. 그러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정관이 있으면 재생관이죠. 이거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주어진 일, 시키는 일, 딱 정형화되어 있는 일. 좀 단순하다. 대신에 단순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직장 다니고 조직에 일조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은 정제는 확실히 좀 안정감을 띱니다. 큰 변수 없이 자기만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식상생재여도 상관이 있으면은 좀 정제가 외부로 좀 튈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서 생산 능력 같은 게 좀 전문성을 띌 가능성이 좀 높죠. 상관이 들어가면은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좀 특수 전문직 이렇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편관을 만나는 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편관을 만나는 건 재생살로 연결이 돼가지고 정제, 편제 둘 다 이제 편관을 만나는 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살이라는 것은 편관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제자약사를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두드러 패는 깡패한테 돈을 상납하는 것과도 같죠. 재생살이니까 살을 키우는 거예요. 악당을 돈을 매기는 거죠. 그냥 복종하고 목숨만 살려주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반란군한테 가담했다 하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생살이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또 재생살 특집으로 어떤 경우가 좀 괜찮고 나머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정제, 편관을 만나면 재생살로 연결이 돼서 열심히 일해둔 돈 다 편관한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 문제 따라올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도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편관을 키웠더니 그 편관이 하는 일은 날 두드러 패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토사구팽. 개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토끼가 죽으니까 이제 뭐 개를 삶아버린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모가 없어지면 팽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제 재생살의 물상입니다. 토사구팽이.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정제가 권력지향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뭐 한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 영역 안에서만 딱딱 움직이는 그런 걸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 재생살이 심하고 이러면은 자기 능력이나 영역에 비해서 자리나 권력이 커지고, 그게 나중에 반극으로 회두국 할 수 있죠. 머리를 돌려가지고 나를 반대로 극하는 회두국,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요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반복해서 숙달하시면은 겁제하고 정제하고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제하고 정제, 이렇게 십성이나 12운성을 할 때도 그렇고 신사를 할 때도 그렇고 오행을 할 때도 비교하면서 같이
두 개씩 학습을 하면은 좀 편하게 공부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겁제하고 정제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비교할 만한 습성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